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7은 올해 뚜르드 프랑스에서 가장 긴 코스로 윤보 비스마의 딜런 그로에베겐이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갔습니다. 스프린트 스테이지가 줄어들수록 윤보 비스마는 한숨 돌렸지만 켈러비안, 안드레 그레이펠, 마이클 매티스 같은 선수들은 스테이지 우승이 없기 때문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이지 8은 마콩에서 센테티엔으로 이어지는 200km의 중산화 스테이지입니다. 2등급과 3등급 어필이 7개나 차여진 이번 코스는 브레이커웨이에게 상당히 유리한 코스로 예상되었습니다. 오늘도 중립구역을 지나서 출발했고요. 화창한 날씨에 약간 더위가 예상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엄청난 페이스로 선수들이 달렸습니다. 브레이커웨이가 가능성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앞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펠로톤은 처음부터 강하게 몰아붙였고 탈출에 성공한 선수는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로토스달의 브레이커웨이 스페셜리스트 토마스 덴트, 디멘션 데이터의 벤자민 킹, 토탈 디렉트 에너지의 니키 테레스트라, 얼마 뒤에 합류한 CCC의 알레산드로 두마키였는데요. 다들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는 선수였기 때문에 피니쉬를 목표로 죽어라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펠로톤은 브레이커웨이를 떠난 선수들 모두가 독주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큰 시간 차이를 허용하지 않으며 빠른 속도로 추격했습니다. 최대 5분 이상의 시간 차이를 허용하지 않았고 오늘의 전체 페이스는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스프린트 스테이지였던 어제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경기가 운영되면서 많은 선수들에게 무리를 주는, 하지만 그만큼 모두에게 중요한 스테이지였죠. 경기 초반에 있던 인터미디에이트 스프린트 구간은 경쟁 없이 니키 테레스트라가 가장 먼저 통과했고요. 펠로톤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레인 메리다 전원이 앞으로 나와서 트레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콜브렐리를 위한 리드아웃을 펼치는 바레인 메리다. 하지만 엘리아 비비아니가 먼저 나왔고 피터 사간, 마이클 매튜스, 소니 콜브렐리 순서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브레이커웨이에 나서며 공격적인 선수상을 따낸 유한 오프레드 선수는 몸이 안 좋았다고 하네요. 밤새 고열로 고생하면서 컨디션이 최악이라고 했는데요. 하루 종일 펠로톤 뒤쪽에서 뒤처져서 달렸지만 다행히 타임컷은 넘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필이 시작되면서 더욱 페이스는 빨라졌습니다. 로토스달의 토마스 덴트는 빠른 속도로 산을 올랐고 이날 스테이지에서 모든 사닥 포인트를 가장 먼저 쓸어담게 되었는데요. 브레이커웨이를 달리던 선수 중에 사닥 포인트에 관심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토마스 덴트는 이날 무려 29포인트를 모으면서 팀 밸런스에 이어 사닥 포인트 2위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펠로톤에서는 오늘 스테이지 획득 고도가 3,800m에 이르는 하루 종일 업다운 코스였지만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준비하는 선수는 다름 아닌 스프린터들이었습니다. 물론 순수 스프린터인 엘리아 비비안이나 딜런 그라이베겐, 켈러비안 같은 선수들을 위한 스테이지는 아니었고 아르덴 클래식 스타일처럼 오르막에도 능한 스프린터들 피터 사간과 마이클 매튜스, 마테오 트렌틴 같은 선수들이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보라한 스고레, 팀서넷과 같은 팀들이 하루 종일 선두를 끌었고 순수 스프린터들은 하나둘씩 제거되었습니다. 2등급 어필을 여러 개 지나고 경기 중반을 넘어갔을 때는 펠로톤에 남은 선수들은 다들 지쳐서 힘들어했고 오히려 브레이커웨이를 달리는 4명의 선수들보다 더 피곤해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커웨이에게도 가혹한 날이었습니다. 약 67km 남은 지점에서 먼저 니키 테레스트라가 흐르기 시작했고 디멘션 데이터의 벤자민 킹도 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도 알레산드로 두마키와 토마스 덴트 둘이 죽으라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요. 알레산드로 두마키가 순간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었을 텐데 컨트롤이 참 차분하네요. 남은 거리가 많았는데 시간 차이가 4분대로 확 줄어들면서 스테이지 우승 가능성이 점점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어필 구간이 다가오자 아스타나가 펠로톤 앞으로 나서면서 빠른 속도로 선두를 추격했고 피터 사간은 또다시 뒤로 밀리면서 힘들어했습니다. 맹추격하는 펠로톤, 25km 남은 상황에서는 시간 차이를 2분 이하로 줄이면서 브레이커웨이와 정말 쫓고 쫓기던 엄청난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날 스테이지 평균 속도가 40km 정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200km 내내 북악 스카이웨이 같은 어필을 7배로 오르면서 시속 40km 속도를 내내 유지한 것이었습니다. 다들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으라고 달렸네요. 마지막 어필 직전에는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내리막길 코너 구간에서 마이크 로즈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지아니 모스콘과 게라인트 토마스가 날아가면서 이네오스 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네오스의 플랜 B였던 에건 베르나는 죽으라고 달려나갔고 팀 전원이 멈춰서면서 게라인트 토마스가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움직였는데요. 과연 모범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준 이네오스였습니다. 자전거는 반토막이 나면서 부셔졌네요. 마지막 어필 구간에서 알레산드로 두마키가 떨어져 나가면서 토마스 데엔트는 독주를 시작했습니다. EF 에듀케이션 퍼스트는 죽으라고 추격하다가 탈진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마지막 어필에서는 다 떨어져 나가고 30-40명만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12km 남은 지점, 보너스 타임이 걸린 이곳에서 어택이 나왔습니다. 줄리안 알라필레과 티보 피노가 보너스 타임을
5초, 2초 획득하고 나서는 피니쉬를 향해 두 명의 선수가 죽어라고 도망쳤는데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브레이크어웨이 스페셜리스트 토마스 덴트, 옐로 저지를 탈환하려는 줄리안 알라필립, 종합순위를 끌어올리려는 티보 피노, 옐로 저지를 방어하려는 트렉사 가프리도, 스프린트로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팀 전원이 선두로 나와 맹추격하면서 하루 종일 타올랐던 횃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 도망자들과 추격자들 모두의 순간 최고 속도가 75km를 넘어가는 엄청난 기록을 보이게 됐는데요. 승리의 브레이크어웨이, 죽기 아니면 살기고 잡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절차절명의 순간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 힘으로 토마스 덴트는 달려나갔습니다. 500m를 남기고 피니쉬를 향하는 3명의 선수들. 토마스 덴트는 승리가 왔음을 직감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감격의 순간이죠. 승리의 표효. 엄마. 모든 브레이크어웨이를 달리는 선수들이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달리겠죠. 브레이크어웨이 성내자, 탈출의 예술가, 200km를 달려서 단 6초 차이로 먼저 들어온 토마스 덴트 선수가 결국 스테이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2위와 3위로 들어오는 티보 피노와 줄리안 알라필립, 곧바로 20초 뒤에 들어오는 펠로톤에서는 스프린트 경쟁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매튜스와 피터 사간, 마테오 트렌틴 선수로 들어오는 스프린터들. 오늘 같은 스테이지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스프린터들이 높은 포인트 점수를 챙겨갔습니다. 2위로 피니쉬를 넘은 티보 피노는 보너스 타임과 함께 많은 시간을 벌어낼 수 있었고 종합순위 3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줄리안 알라필립은 7월 14일 바스티유 데이를 맞이하여 옐로 저지를 탈환하면서 다시 한번 프랑스인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프랑스인들이 경사를 몰고 왔네요. 이렇게 토마스 덴트가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줄리안 알라필립은 옐로 저지, 피터 사간은 그린 저지, 줄리오 지코네는 여전히 화이트 저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9는 생테티엔에서 브리오드까지 이어지는 170km의 중산악 스테이지입니다. 이번 스테이지도 브레이크어웨이에게 유리한 날이며 7월 14일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맞이하여 많은 프랑스 선수들이 이날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니쉬가 있는 브리오드 지역이 AG2R의 호망바흐데 선수가 태어난 곳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